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유튜브 초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하진 않았는데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토피가 싹 사라져서, 그래서 충분히 자기관리와 습관, 적정한 제품을 바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의 본질이 자기관리다, 요거에 맞춰서 저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갈 건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 가장 효과적인 제품 선택법, 생활습관, 아토피 솔루션 세 가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면역감위는 올라가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은 심한 건조증, 재발성 습진, 가려움증,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에요. 겹치거나 한 가지 증상이 심하거나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 안정기와 급성기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 원인입니다. 필라그린 유전자라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부 장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아토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필라그린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뿐 아니라 염증이 쉽게 발생한다. 말하자면 성인인데 영유아와 똑같은 피부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와 필라그린이 부족한 피부를 비교해 볼게요. 벽돌이 세포야. 시멘트가 지질이에요. 지질을 탄탄하게 쌓아줘야 이게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약하니까 세포 크기도 다르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질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는 건강한 피부에 비해서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는 면역 반응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TH2 세포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염증을 유발하고 내 피부의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증가시켜요. 필라그린이 부족한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을 딱 보시면 피부의 산성 환경이 유지되지 못해서 pH가 상승하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아토피 피부에서의 황색 포도상 구균, 이 증식에 기여한다는 논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 저하인데, 요거는 사실 후천적 외부 환경에 의한 피부 장벽 기능 저하인 경우가 좀 많아요. 아토피 증상은 심화된다. 챕터 2는 솔루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밑바탕으로 깔아야 될 게 있는데 pH 관리를 해야 돼요. 아토피 피부는 보통 pH가 정상 피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토피 피부가 pH 높아지는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지면 산성 화합물이 감소가 되면서 pH가 불균형이 된다. 염증이 발생하면 다양한 그 염증 매개 물질이 있거든요. 얘가 방출되면서 피부 pH가 올라간다. 외부 자극, 자극적인 세정제 화장품 사용하면 pH 올라갑니다. 아토피와 민감성 피부가 피해야 할 성분을 조금 좀 요약을 해봤어요. 요런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화장품 사용법도 중요해요. 성분뿐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형을 선택해야 되고, 사용을 잘해야 되고, 안정기와 급성기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요거는 제가 제품 비교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챕터 3 솔루션으로 갑니다. 최소 루틴을 하셔야 돼요. 세안 목욕, 보습, 자외선 차단 루틴. 얼굴과 몸으로 나누어서 매일 아침 저녁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세안 목욕인데 키워드는 저자극입니다. 접촉이 최소화돼야 돼요. 사실은 물세안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크림도 바르고 메이크업도 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필요할 때 약산성, 미산성,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거품이 적으면서 30초 이내, 최대 1분 미만, 이런 게 중요하고요. 퍼프나 샤워볼 이런 걸 쓰시면 세정력이 확 올라가고 피지각질 제거 잘 됩니다만, 아토피는 피지각질 제거를 하지 마세요. 몸도 손으로만 씻어주세요. 또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그냥 톡톡톡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기. 자, 그럼 어떤 제품을 바르는 게 좋을까?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버블 워시 앤 샴푸. 아토피 기준의 장점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은 무 에센셜 오일, 무 향료의 저자극 방부 성분, 계면활성제도 저자극입니다. 함량은 중간 정도, 낮지도 높지도 않아요. 약간 모발에는 뻣뻣한 감이 있습니다만 아토피 민감 피부가 쓰기엔 딱 적당합니다. 적합해요.
두 번째는 더마비 세라MD 리페어 크림워시,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같은 보습력 좋고 순한 세정제. 아토피에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시어버터랑 오일을 사용했어요. 지질 보호, 보습 효과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진정 장벽 성분으로 판테놀, 유사세라마이드, 건성, 민감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템으로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세 번째, 토르토르의 깨끗한 샴푸 앤 바디워시. 세정 성분이 아주 순해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두 가지만 사용을 했고 불필요한 성분들, 향료, 에센셜 오일, 다수의 계면활성제, 추출물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의도된 단점이 있는데 세정력이 낮다는 거예요. 거품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지 많은 성인이나 헤어 왁스, 선스틱, 선크림 이런 거 잘 안 지워집니다. 한 번에. 이 세 가지 제품은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엄마와 아기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고 민감 피부, 접촉성 피부염 다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기 쉽게 알잘 딱갈센으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더마비는 세정력이 좀 높기 때문에 따로 보시면 돼요. 토르토르 1,2,5는 급성기에 적합하고 얼굴 사용하기 딱 좋다. 더마비는 세정력이 좀 더 좋고 장벽 보완에 적합하고 급성기보다는 안정기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페이셜로 가볼게요. 아토피 피부의 1차 세안제로는 폼이냐 워터냐 로션이나 사실 이 제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정력, 마찰을 요거를 얼마나 줄였느냐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봤는데요. 노 메이크업 했을 때나 이지옷이 무기자차 사용했을 때는 저자극 요 제품들로 1차 세안만 딱 하면 되고 무기자차와 메이크업 한 날 1순위는 저자극 클렌징 로션과 크림입니다. 2순위는 저자극 클렌징 워터와 저자극 앰플 젤폼. 이 순하다라고 하는 세정제도 자극이 됩니다. 일단 계면활성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자극이 돼요. 어쨌든 간 문질러야 되잖아요. 모든 클렌저는 자극이 돼요. 가급적 세안제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로만 씻어야 되고 써야 된다면 평소에 쓰던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반의 반으로. 피부에서는 30초 이내로만 롤링해서 바로 빨리 헹궈주고 보습제 우선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바르지 말고 세정제는 최소화하자. 아토피에 적합한 클렌징 로션을 먼저 보면 이지엔트리 참마 비건 밀크 클렌저. 지방산도 있지 비타민이 많아서 항산화도 되지. 그러니까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고요. 코코 글루코사이드 같은 계면활성제를 썼는데 요거는 진짜 소량 로션급 저자극 성분 구성이다. 성분 단순성도 4점 정도 되고 급성기일 때는 참마도 있고 해조류, 경과 추출물이 있잖아요. 이게 뭐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아토피 유지기에 추천하는 거예요. 이지엔트리보다 더 순한 제품이 있는데요. 에뛰드 순정 약산성 클렌징 밀크. 성분 수가 적고 구조적으로도 단순합니다. 장벽 진정 성분만으로 된 최소 구성이고 비이온 아미노산 계열입니다. 주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세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면서 지성 여드름 피부에는 안 맞을 거예요. 급성기, 안정기 다 추천. 클렌징 워터로 가볼까요? 몽디에스 클렌징 워터 오일 없이 수분 보습제를 써서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벽을 덜 건드리는 성분 구성이고 수분 토너인 거죠. 수분 토너. 사용 방법이 중요하다. 화장솜에 듬뿍 적신 다음에 눈, 입, 얼굴 여기를 문지르지 말고 올려두세요. 한 10초 정도를 눌러서 녹인 다음에 얘를 가볍게 쓱 쓸어서 떼어내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닦아냅니다. 요까지가 딱 민감 피부에는 적합해요. 그리고 뭔가 메이크업이라도 좀 했다 그러면 폼이나 젤 클렌저로 짧게 30초 동안 2차 세안하세요. 정리해보면 자극 성분 없고 자극 적고 급성기, 안정기 다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급성기 때는 가급적 세안제 자체를 쓰지 않는 게 베스트다. 폼으로 갈 건데 폼 중에서는 젤 제형이나 앰플 제형이 베스트입니다. 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베타인 4% 수분 유지와 각질층의 삼투 완충에 도움을 줘요. 알란토인과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는 항염 진정 작용하는 거고 세정력은 좀 좋으면서 민감과 아토피 피부가 사용 가능한 순한 제품. 급성기, 안정기 추천인데 급성기는 진짜 꼭 필요할 때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썼을 때만. 1,2,6 같은 경우도 아토피 기준 장점은 아미노산계 양쪽성 비이온성 계열의 계면활성제 조합이라는 거 저자극이고 보습 유연 성분이 잘 깔려 있어서 촉촉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급성기 아토피 때는 안 쓰는 게 좋고 안정기 아토피 때 추천드립니다. 최종 정리해 또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습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습제 기능은 피부 장벽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세균 증식을 감소시킵니다.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토피 피부의 환자의 치료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성분들이 잘 사용된 성분 추천템들만 모아서 초밀착 리뷰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부류가 나뉘는데 물 장벽 지질 성분을 잡아두는 수분 증발 차단 크림, 세라마이드 질을 채워 넣어서 장벽 구조를 개선한 장벽 구조 개선 크림 두 가지예요. 아토피 유지기 악화기에는 장벽 구조 개선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수분 증발 차단 크림을 레이어링을 얇게 해주면은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아토피 악화기에는 바르는 방식이 중요한데 진물 생기고 열감이 심하다 그러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얇게만 도포하고 염증 부위에 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벽 구조 개선 크림 리뷰를 갈 건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MD 장벽 지질 구성하는 성분은 굉장히 좋은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리카 파우더 이런 걸 넣어서 유분과 수분이 동시에 너무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건조해. 복합성 수부지 피부가 발라도 건조함을 느꼈어요. 식물 추출물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피부, 저 같은 피부한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토피나 극민감 피부는 성분에 따라서 자극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귤 껍질 추출물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급성기에는 비추천, 안정기의 아토피에는 사용할 만하다. 코스알엑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요거는 일단 수분 증발 차단제가 5%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유분과 수분이 같이 많은 크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토피 기준에서 봤을 때 장벽 지질 설계가 엄청 잘 잡혀 있어요. 콜레스테롤에다가 지방산, 피토스핀고신, 유사세라마이드까지 다 합해서 함량이 3.5%입니다. 아토피와 여드름 동반 타입은 테스트 하셔야 돼요. 자극 없고 성분 단순성 괜찮고 장벽 지질 구성 베스트 최고, 급성기 가능 안정기 피부 추천.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 D 인텐스 크림, 이것도 오일이 5% 이상 고함량으로 들어가서 건성한테 적합하고 겨울에 맞겠죠? 베리어 D 독자 성분을 사용한 게 특징이에요. 프로비타민 D 같은 보습 성분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에서 장벽 구조적으로 개선해주고 엄청 촉촉한 제품이다. 근데 아토피 기준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전성분이 너무 복잡해요. 식물 유래 성분도 다수인 데다가 불검화물도 있어요. 365일 민감한 피부는 좀 테스트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자극 성분은 약간 있고 장벽 지질 구성은 괜찮고요. 급성기 때는 신중히 사용해야 되고 안정기 때는 사용 추천. 이번엔 버터와 장벽 성분을 사용한 수분 증발 차단 크림 리뷰할게요. 카카오 시드 버터는 카카오 열매 씨앗에서 추출하는데 보습 차단을 해서 피부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올레산, 스테아릭산, 팔미트산, 이게 지방산이에요. 시어버터 역시 리놀레익 엑시드와 리올레익 엑시드가 있는데 필수 지방산이에요. 피부 장벽 지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성분이고 루페올이라는 항염 성분이 있어서 염증 완화, 또 콜라겐 분해를 낮춰주는 트리테르펜이라는 성분을 함유했고 필수 지방산도 있어서 노화 방지도 해줍니다. 먼저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 MD 수분 증발 차단제로 카카오 시드 버터, 코코 글리세라이즈, 스쿠알렌, 피부 장벽 유사 제형에다가 진정 장벽입니다. 인텐시브 로션 MD도 추천했었는데 유사세라마이드, 피토스테롤 사용한 건 동일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판테놀과 스쿠알렌 함량이 로션보다 높아요. 장벽 보호 기능이 더 높고 아토피 피부에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지질, 밀폐 중심 설계가 아주 명확하죠. 수분 증발 차단에다가 피부 장벽 구조 개선을 같이 해준다는 거. 네오팜에서 쓰는 유사세라마이드 함량이 좀 높아 보이고 아주 리치하다. 겨울에 좋겠죠? 여름 땀 접히는 부위에는 가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럴 땐 소량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급성기 때는 밀폐가 너무 과도한 것도 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연고 바른 다음에 약간 얇게 발라주고 회복기 때는 좀 두껍게 발라서 쫙쫙 피부를 안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급성기, 안정기 다 가능합니다. 제로이드보다는 밀폐력이 약간 낮은 크림인데 더파이 베타시토 보습 장벽 크림. 시어버터가 이렇게 고함량 들어가 있는 크림들이 요즘 많지 않잖아요. 장벽으로는 베타시토스테롤, 세라부스터 V 1% 고함량을 썼습니다.
베타시토스테롤 고함량인데 이게 식물성 스테롤이고 항염, 가려움 완화, 장벽 지질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저자극의 성분 단순하고 장벽 지질 구성 성분 좋고 급성기와 안정기 아토피에 모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급성기 아토피 때 추천하는 거는 코스알엑스, 제로이드, 더파이. 코스알엑스는 약간 리치해서 소량 테스트한 다음에 쓰시고 더파이는 발효나 펩타이드에 좀 반응하는 피부라면 주의. 자, 이제 바디로션으로 넘어갈게요. 일륜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는 5% 이상 꾸덕하고 리치한 크림임을 알 수 있고요. 장벽 보건 구조가 아주 잘 설계된 제품인데 세라마이드 MP에 유사 세라마이드까지 사용을 잘했고 콜레스테롤, 지방산 4가지, 또 피토스핀고신까지. 다만 체크해야 될 게 식물 추출물이 소량이 있어요. 아주 소량이 있어서 극극극 초초 민감한 아토피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한테 잘 맞냐? 건성 아토피, 각질 잘 일어나는 피부 근데 로즈마리나 인삼에 개인 알러지 있는 피부는 주의하셔야 되고 지성과 모공 막힌 피부는 주의해야겠죠. 성분 단순성에 있어서는 단순하진 않아서 아주 저자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습력도 풍부하고 급성기 때는 주의해야 되고 안정기 때는 추천드리는 크림.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요거는 아토 크림의 묽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 증발 차단제는 똑같이 5% 이상인데 장벽 구조 개선이라는 점에서만 딱 보면 급이 다릅니다. 일반 데일리 보습제와 장벽 복구 보습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인 아토피나 스테로이드 휴직이나 국소 집중 보습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토 크림이 적합합니다. 저자극이지만 자극 성분이 소량 있어서 반응 피부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급성기 아토피는 약간 주의, 안정기 아토피 추천드리는 제품. 더마비 세라암디 리페어 로션. 아토피에 추천하는 이유가 장벽 보조 성분 구성 괜찮아요. 구조 개선까지는 아니지만 안정기 때 쓰기에 적합한 제품. 판테놀, 알란토인 등이 있어서 가려움증 있고 할 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로션으로선 한계가 있어서 일륜 아토크림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보습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발효 성분이 좀 있어서 요 민감한 소수의 분들은 그래도 패치 테스트 하는 게 좋죠. 피지오겔 레드수딩 AI 바디로션도 일단 성분이 엄청 단순. 그래서 뭘 발라도 뒤집어줘야 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고요. 아마이드 계열의 그 진정 설계를 했는데 긁고 나서 막 화끈거리고 붉어지고 요럴 때 바르면 빠르게 진정이 됩니다. 저자극의 단순성 최고, 급성기 때 적합하고요. 안정기 때 추천드립니다. 비판톨 리플레니싱 데일리 바디로션. 아토피 기준 장점이 성분 단순해요. 판테놀 중심의 회복 성분 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정 세균, 특히 트러블 염증의 원인인 황색 포도상 구균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벽 지질 구성은 3점 정도? 리치한 거, 밀폐력 있는 거 못 바르는 분들 또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장벽 크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리온 2가지는 중간 저자극. 더마비 피지오겔은 매우 우수, 장벽 지질 구성으로 좋은 거는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크림이 제일 좋고요. 급성기 아토피에 쓰기 좋은 거는 더마비와 피지오겔. 세 번째 필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예요. 급성기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말고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양산 이런 걸 착용해 주세요. 선크림을 쓴다면 우선순위로 무기자차를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작용 기전이 UV가 오면 이렇게 반사를 하는 기전이잖아요. 피부 속에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아토피나 로사시아, 주사 피부염 환자에게는 미네랄 자차를 우선 고려하라고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자차라도 향료, 에센셜 오일, 알코올이 들어있다거나 발림성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되게 많다. 그러면 자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어떨까 보면 접촉성 피부염, 광접촉 피부염 사례가 논문이나 연구자료로 굉장히 많이 추적돼 있어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흡수를 먼저 시켜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자외선을 같이 흡수시켜서 열로 전환을 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아토피 피부는 바르자마자 따가운 화끈거린 붉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기자차를 추천했지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토피 기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형이 너무 매트하거나 너무 파우더리하거나 건조해. 그럼 보습이 부족해지면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조로 인한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요. 선크림의 오일과 장벽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는 제품, 촉촉 제품을 골라야 되고, 선크림 바르기 전에 보습 장벽 크림을 반드시 바르셔야 돼요. 악화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저자극 무기자차를 발라도 두껍게 발라야 되잖아. 선크림은 그 자체로 따가울 수 있다.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경우에는 농도와 제형만 맞으면 2%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함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추천 선크림은 먼저 후시다인 더마 트러블 징크 카밍 선크림. 트러블 케어 독자 성분으로 후시덤을 사용을 했는데 여드름균을 99.96% 억제한다. 피지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기 필터고 비교적 단순한 처방이에요. 향료, 색소, 또 고존적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없고 괜찮고요. 보습력 중, 안정기 아토피 때 추천. 큐어도 똑같이 무기자차 징크 옥사이드만 딱 썼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성분 구조 가진 거 좋고요. 장벽 보습 보조를 해줘요. 무기자차 치고 촉촉해요. 뭐 알로에나 허브류가 있잖아요. 0.0 몇몇 %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아토피라면 패치 테스트 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후시다인보다는 장벽은 조금 더 낫고 좀 더 촉촉하고, 급성기 아토피는 세모, 안정기 아토피는 추천입니다. 저자극에 이지워시되는 유기자차도 안정기 때 바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 맞는다면 유기자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강력 추천은 어렵다. 무지무지 중요한 루틴으로 들어가 볼게요. 얼굴과 몸 루틴 타임라인, 장벽 회복해주는 보습제와 자극 최소화, 이게 얼굴과 몸에 딱 맞게 하시면 되는데, 먼저 얼굴 아토피의 아침 저녁 루틴.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세안, 필요할 때만 약산성 미산성 클렌저를 쓰세요. 그 다음에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시고 그 위에 보습제를 쌓아주십니다. 비벼서 문질러서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눌러서 바른다.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차 이렇게 얇게 펴놓은 다음에 톡톡톡톡. 반드시 이지워시 제품 선택하시고, 저녁은 선크림 메이크업을 했다. 그러면 클렌징 밀크, 크림, 워터로 메이크업 부위만 부드럽게 제거하고 약산성, 미산성 젤폼으로 2차 세안 해주세요. 선크림 메이크업을 안 했다. 그럼 물 세안 또는 저자극 클렌저로 30초만 처방 연고 바르고 진정 보습제를 바릅니다. 듬뿍 바르고 나서 건조한 부위는 한 번 더 레이어링. 레티놀이나 비타민C, 산성, 스크럽제 이런 모든 기능성 성분 있는 거는 다 쓰지 마세요. 몸 루틴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는 5분에서 10분 이내 짧은 샤워를 해주시고요. 저자극, 무향, 미산성 클렌저. 그리고 손으로 하세요. 그리고 샤워할 때 만약 되게 악화기다 그러면 땀이나 먼지나 자극물이 뭔가 묻어 있을 때 노출된 날에만 전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처방 연고 샤워 즉시 보습제 바르고, 아주 건조한 날에는 크림 위에 버터 고함량 크림을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악화기에는 모든 걸 최소화하시고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생활 습관. 그러니까 내가 뭘 내려놔도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지킬 수 있는 게 뭔가만 딱 정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회피는 줄이고 나에게 맞는 3가지를 딱 집어서 우선 실천해보자. 아토피 역시도 여러분 개개인마다의 더 큰 트리거가 되는 거를 좀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나열을 했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한테 딱 필요한 진짜 중요한 트리거가 되는 거를 한 3가지 정도 먼저 적어 보시고 일단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아토피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동안 고민을 해보고, 장기적인 싸움을 하려면 나만의 자기관리 루틴이 탄탄하게 쌓여져야 되는구나, 세팅이 돼야 되는구나, 요거를 느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가장 효과적인 나의 제품과 그걸 사용하는 방법, 익히는 거, 생활 습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가장 맞는 습관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알기만 하는 사람과 그걸 실행하는 사람. 실행해야 뭐라도 알아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성공에 이를 수 있으니까 최소 루틴에 맞는 제품을 딱 골라서 매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루틴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피부 자체가 본질적으로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안녕. 빠밤.